이봐, 여자 장군. 그 별은 진짜야? 아니면 그냥 장식이야? 술에 취한 일본 자위대 대령 다나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1등석 캐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틀거리는 발걸음과 함께 퍼지는 알코올 냄새가 평화롭던 기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당 소장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50년의 인생, 그중 30년을 군에 바친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군복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올라선 자리의 증명이었다. 한국 여자들이 군복 입는 건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일본의 그림자 아래 살지. 다나카의 말이 끝나자 김미경 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장감이 기내를 가득 채웠고 주변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대령,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만두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다나카의 부하가 손을 뻗어 김미경 소장을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그 찰나 30년간 갈고 닦은 그녀의 무술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 여기 멋진 여장군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이른 아침, 붉은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터미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VIP 라운지의 한적한 공간에서 김미경 소장은 태블릿을 통해 마지막으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군사협력 회의는 동북아 안보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자리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중국의 군사력 확대,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 대한민국 대표단의 핵심 인물로서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다. 소장님, 탑승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젊은 참모장교가 다가와 보고했다. 김미경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다. 수행부대는 계획대로 LA에서 합류하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혼자 가시는 것은? 참모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김미경 소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30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그녀가 혼자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조용히 움직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최근 정보부에서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이번 회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 외부 세력들이 있다는 암시가 있었다. 수행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표적이 되기 쉬웠다. 공항을 가로질러 탑승구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은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김미경 소장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자랑스러웠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보잉 777의 1등석에 자리를 잡은 김미경 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한국을 떠나 13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음료 드릴까요, 장군님? 승무원의 공손한 물음에 김미경 소장은 고개를 들었다. 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물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워싱턴까지 가시는군요. 중요한 일정이신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대답 뒤에 김미경 소장은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승무원의 다음 말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비즈니스석에 일본 자위대 분들도 계시네요. 그분들도 워싱턴행이라고 하던데요. 김미경 소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일본 자위대 같은 시기에 워싱턴으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 고도에 도달하자 기내는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다. 김미경 소장은 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워싱턴에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녀의 군 생활 30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여성 입학이 허용된 초창기 멤버로서 그녀는
끊임없는 편견과 싸워야 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조롱, 결혼하면 그만둘 거면서라는 비아냥, 체력이 약해서 안 된다는 선입견.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km를 뛰고 밤늦게까지 전술 교범을 외웠다. 사격 훈련에서는 늘 최고 점수를 받았고 전술 시뮬레이션에서는 남성 동기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결혼과 출산 후에도 그녀는 군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육아와 군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지옥 같았지만 가족의 지원과 자신의 의지로 버텨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되었다. 3시간째 기내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들었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다. 김미경 소장도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려던 순간 비즈니스석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가져와. 더 가져오란 말이야. 술에 취한 듯한 거친 목소리가 기내의 정적을 깨뜨렸다. 김미경 소장은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커튼 너머로 비틀거리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잠시 후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구분하는 커튼이 거칠게 열렸다. 3명의 일본 자위대 군인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들의 제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계급장으로 보아 대령이었다. 다나카 히로시, 일본 자위대 정보부 소속의 고위장교. 그의 눈은 술 기운으로 흐릿했지만 김미경 소장의 군복을 발견하자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 한국 군인이네. 그것도 여자야. 다나카가 일본어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김미경 소장은 일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육군 정보학교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덕분이었다. 손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승무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다나카는 승무원을 무시하고 김미경 소장에게 다가왔다. 여자 장군이라. 한국은 참 특이한 나라야. 여자에게 군대를 맡기다니. 그의 말투에는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김미경 소장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도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국제 합동훈련에서도 해외 연수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왔다. 대령 술에 취하셨군요.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미경 소장의 차분한 대응에 다나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여자가? 다나카의 부하 2명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지만 상관의 행동을 막지는 못했다. 군대의 위계 질서가 그들을 묶어두고 있었다. 이 별이 뭔지 알아? 다나카가 김미경 소장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장식품이지. 진짜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도망가기 바쁠 텐데. 주변 승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 아이를 아는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고 몇몇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김미경 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다나카보다 약간 작았지만 그녀의 자세에서는 흔들림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이 별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무게입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기내에 울려 퍼졌다. 몇몇 한국인 승객들이 작은 박수를 보냈다. 다나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속국 주제에 큰 소리 치네. 너희는 영원히 우리 밑이야. 그 순간 김미경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대령, 당신이 모욕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즉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 내가 여자한테? 다나카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뻗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김미경 소장에게는 위협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간 단련된 그녀의 반사신경이 작동했다. 다나카의 부하 중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김미경 소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마도 상관을 말리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지만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김미경 소장의 반응은 번개 같았다. 그녀는 상대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아 비틀었다.
관절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동작이었다. 아, 자위대원의 비명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자위대원이 동료를 돕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날렸지만 김미경 소장은 유연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다. 정확한 타격이 상대의 복부를 강타했다. 두 번째 자위대원도 쓰러졌다. 기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브라보, 대단해요. 외국인 승객들도 김미경 소장의 절제된 대응에 감탄했다. 그녀는 상대를 제압했지만 불필요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았다. 군인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한 것이다. 하지만 다나카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여자에게 제압당한 것이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다. 인연이 감히 김미경 소장이 쓰러진 자위대원들을 확인하고 승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이 다나카가 비겁한 행동을 했다. 그는 뒤에서 몰래 다가와 갑자기 김미경 소장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속국년이 감히 숨통을 끊어주겠어. 갑작스러운 공격에 김미경 소장은 순간 숨이 막혔다. 다나카의 팔은 생각보다 강했고 술에 취한 상태가 오히려 그의 힘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기내에 비명이 터져나왔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렸고 승무원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김미경 소장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특수부대 훈련에서 배운 대로 그녀는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였다. 그녀는 몸의 중심을 낮추고 다나카의 다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균형을 무너뜨렸다.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다나카의 팔이 풀렸다. 김미경 소장은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잡고 등 뒤로 꺾었다. 완벽한 체포술이었다. 케이블 타이를 가져오세요. 그녀의 명령에 승무원이 재빨리 움직였다. 곧 다나카의 손목은 단단히 묶였다. 소장님 괜찮으십니까?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김미경 소장의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을 격리시켜 주세요. 김미경 소장이 목을 만지며 말했다. 그때 한 승무원이 다가와 속삭였다. 소장님, 방금 기장님이 확인하신 정보인데, 저 다나카라는 사람은 단순한 자위대 장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 방위성 정보부 소속이래요. 김미경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들이 제가 혼자 탑승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워싱턴 회의와 관련해서 김미경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민감한 안보 사안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 재편에 관한 내용은 일본에게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LA 도착 즉시 FBI와 우리 정보부에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기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승객들은 김미경 소장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미국인 노신사가 다가왔다. 장군님, 제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오늘 장군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진정한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김미경 소장에게 경례를 붙였다. 김미경 소장도 경례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군인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한 한국인 가족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장군님, 우리 아이가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아이가 장군님을 보고 자기도 군인이 되고 싶대요. 어린 소녀가 수줍게 경례를 했다. 김미경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꿈을 가진다는 건 멋진 일이야. 하지만 군인이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몸도 건강하게 키워야 해. 약속할 수 있니? 네, 약속해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얼마 후 조종실 문이 열리고 기장이 직접 나왔다. 그는 김미경 소장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장군님, 오늘 저희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5년간 비행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기장님도 모든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리에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장은 감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국군의 장군님 같은 분이 계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제 아들도 공군 조종사를 꿈꾸고 있는데 장군님 이야기를 꼭 들려주겠습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오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육군 김미경 소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승무원과 승객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렁찬 박수가 기내를 가득 채웠다. 김미경 소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포엘A 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자 이미 공항 경찰과 FBI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다나카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했다. 다나카가 끌려가면서 김미경 소장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히려 패배감과 수치심이 가득했다. 공항 경찰서장이 김미경 소장에게 다가왔다. 장군님,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장군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들은 외교 면책 특권도 없이 정보 활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이들의 행동을 개인적 일탈이라며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자들이죠. 김미경 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터미널을 나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이 달려왔다. 이미 본국에도 보고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장님이 직접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미 국방부 대표단의 제임스 대령이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비행기에서의 일은 이미 들었습니다. 놀라운 대응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령. 아닙니다. 이번 일로 워싱턴 회의에서 장군님의 발언권이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워싱턴으로 향하는 특별기 안에서 김미경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기내 소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걸어온 길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작은 나라의 군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지만 그녀는 실력과 품격으로 그들을 압도했다. 수행 참모가 다가와 보고했다. 소장님,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하고 싶어 하신다고. 김미경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대통령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소장,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절제력은 대한민국 군인의 참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겸손하시군요. 이번 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잘 대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미경 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목에 남은 붉은 자국을 가볍게 만지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하늘을,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워싱턴 회의는 대성공이었다. 김미경 소장의 비행기 사건은 이미 국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녀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참석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특별히 그녀를 언급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진정한 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장군은 어제 보여준 행동으로 군인의 명예와 국가의 품격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울려 퍼졌다. 일본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나카 사건은 일본 방위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그들의 협상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회의 휴식 시간, 일본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김미경 소장에게 다가왔다. 김 장군님, 어제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행동은 일본 자위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김미경 소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일본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제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하셔야겠죠. 한편 한국에서는 김미경 소장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SNS에는 비행기 안에서 촬영된 영상이 퍼졌고 그녀의 침착하고 절제된 대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녀는 롤모델이 되었다. 여성 육사 지원율이 급증했고 많은 여학생들이 군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김미경 소장의 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별일 아니었어.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제 친구들이 다 엄마 팬이 됐어요. 특히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김미경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줘. 그리고 체력도 길러야 한다고. 일주일 후 김미경 소장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환영 인파가 모여 있었다. 김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행기에서의 심정이 어떠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미경 소장은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온 그녀를 장관이 직접 맞이했다. 김 소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입지가 크게 강화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합참에서는 당신을 차기 합참전략기획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김미경 소장의 눈이 크게 떴다. 합참전략기획부장은 중장 보직이었다. 이는 그녀가 한국군 최초의 여성 중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장관님, 이것은 당신이 받아 마땅한 자리입니다. 실력으로 그리고 품격으로 증명했잖아요. 그날 저녁 김미경 소장은 가족들과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남편과 딸, 아들이 모두 모였다. 엄마,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김미경 소장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이란다. 딸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품위 있는 사람.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단지 아직 네가 모를 뿐이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김미경 소장은 이 평화로운 풍경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 특별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대통령은 김미경 소장의 가슴에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다. 김 장군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딸들에게 한계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김미경 소장은 경례를 붙였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김미경 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여생도들이 그녀를 열렬히 환영했다. 선배님, 저희의 영웅이세요. 한 여생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김미경 소장은 후배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도들의 우렁찬 대답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1년 후 김미경 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중장으로 진급했다. 진급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별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앞서 길을 닦아준 선배들, 함께 걸어온 동료들, 그리고 뒤따라올 후배들 모두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진 그날의 대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여성 군인이 보여준 용기와 품격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김미경 중장은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그녀의 군복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더 이상 누구도 장식품이라 부르지 못할 진정한 명예의 상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여성 군인의 전문성과 강인함,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을 그린 픽션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여군인뿐만 아니라 남자 군인들에게도 댓글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